거짓의 명수대 인성도 탄핵감. 가볍게 이야기하면 뭐 탄핵하자고 전에 나온 있을지 없는데 이거 내가 사실 시겠구나 느껴서 무슨 이야기 듣기만 하고 그냥 확실히 보면 다른 이야기 못하고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라는 이런 대법원장을 두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출당한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하면서 탄핵이 걸려있으니 정치 상황을 살펴야 한다. 이 발언 자체를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거짓의 명수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료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정말 비굴할 뿐만 아니라 충격 그 자체입니다. 양심마저 마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묘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의 비판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라는 것은 국가재앙이자 미래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지금 사법부 수장을 두고 한 얘기가 맞나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격한 비판들을 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법치주의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대법원, 그 대법원장, 삼권 분립으로 보면요.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은 동급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인데 거짓말을 한 것은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는 이 표현은 피해가긴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우리가 이 사안을 차분하게 바라보면 이런 거죠. 지금 대립구도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대 임성근 이 부장판사의 뭐 이야기. 이게 이제 거짓말, 탄핵을 거론했다 안 했다는 것은 대립구도가 맞지만 예.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잘못이 면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별건의 문제죠. 예, 그렇죠.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는 건. 그게 탄핵 사유로서 지금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문제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다만 지난해 5월에 사직을 시도했는데 사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정에서 두 사람 간의 거짓말 공방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명백히 잘못한 것으로 판명이 난 거거든요. 네. 야당의 이 공세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뭐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사에서 준비한 만평도 저희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자 중앙선데이 만평이에요. 보시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있잖아요. 피노키오처럼 저렇게 코가 길어진 모습이고 제목이 피노키오도 놀랐다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법부 이제 대법원장의 치욕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일단 대법원장 자체는 사실 헌법을 수호하고 특히 이제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 이거에 가장 수장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법원장 자체가 일단 탄핵일지 자신이 비난받을 걸 두려워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결국 사표를 받아주지 않고 여권에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근데 사법부 독립이 할 사람이 오히려 자기 밑에 있는 부장판사를 이제 탄핵에 어떻게 보면 제물로 바치는 이런 물론 본심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말의 어떤 전제적인 의미를 보면 그런 게 충분히 뜻이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실은 재판을 받고 또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사법농단의 비난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정부와 거래를 해가지고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하고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물론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그런 증거는 없지만 그렇죠. 예. 본인의 본심은 자신의 어떠한 안위를 위해서 사표를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과호 그걸 변론을 하고 충분히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거짓말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말을 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그때서 사과를 하고 사실 이런 행태 자체 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하는 행태가 똑같아요. 대법원 수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부인을 하고 뭔가 결정의 증거가 나오면 인정을 하고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장이 사상 초유의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는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임명할 당시만 해도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대법관 출신들이 주로 대법원장 갔거든요. 예. 근데 춘천지방법원장을 하는데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젊은 대법원장 그리고 이제까지 어떤 관례에서 탈피한 새로운 개혁할 수 있는 대법원장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까지 한 거 보면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번에 탄핵과 관련된 발언을 보면서 오히려 사법부 독립이 퇴행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평가를 들어보셨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대법원으로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의원들 출입을 거부하면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현장 직접 보시죠. 대법원장이 법사위원들하고 면담을 거절한다. 부끄러운 건 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현관문을 잠궈버리고 이런 상황이 누구 지시예요? 대법원장 지시예요? 저희 매뉴얼스라서. 매뉴얼이요? 우리가 못 들어갈 상황이야? 아니 저희들이 지금 어제 통보하고 온 게 매뉴얼이요? 어떤 매뉴얼 따랐습니까? 우리가 무슨 흉악범입니까? 아니 빨리 여세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들어간데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이러시는 거 이상하죠? 사장님 스스로가 이상하죠? 아니 우리는 법원 행정처장 만나러 온 게 아니고 김명수 대법원장 만나러 왔어요. 왔어요. 빨리 여세요. 네, 대법원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대치하는 장면을 보셨는데 지금 보는 사진은 대법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쇠사슬, 자물쇠까지 동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글쎄요, 방문 예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건지 그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장을 면담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렇게 자물쇠까지 동원한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좀 의문인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대법원을 이제 오랫동안 취재를 했었는데요. 저렇게 대법원 정문에 쇠사슬로 물린 잠긴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 저렇게 딱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정의의 여신상이 있어요. 예. 이 정의의 여신상 한쪽에는 정우를 들고 있고 한쪽에는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오리지널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은 눈은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중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정치권의 어떤 걸 보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바로 대법원 바로 건물에 들어가면 정면에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전에 최종영 대법원장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은 재임하는 6년 동안 거의 이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고 혼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대법원장의 자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 권위가 있고 권한이 많지만 굉장히 고독한 자리입니다.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거의 재임 기간 동안 혼자서 식사를 하셨어요. 예.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임 판사와 대화 과정에서 뭐 정치권의 이런 사정도 봐야 되고라고 등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즉 여당 사정은 저렇게 보면서 왜 야당 의원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여당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이 야당 의원들 와서 면담을 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쇠사슬로 문을 잠궈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만났습니다. 10분 동안. 예. 저는 그런 면을 보면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게 여당 정치권의 탄핵 상황에는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관심을 가지면서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저렇게 듣지 않겠다. 저거야말로
눈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한쪽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한쪽 정치권만 보고, 즉 청와대나 여당만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법원장은요, 이 권한이 많습니다. 이 대법원에 대한 판사들의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권한은 많은 만큼 그만큼 또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법 70년 역사에 이루어져온 전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화력을 보면 정말 우리 대법원장이 저렇게 거짓말을 했던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네, 뭐 보신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 과연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대법원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대법원장을 만났고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는 대법원장,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다. 용단을 내려라. 또 임성근 부장과의 대화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시에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라는 말도 했다는 겁니다. 저희들 상대로 또 명백한 거짓말을 했어요. 녹취 파일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대화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법원장의 사람의 말을. 물러나라고 얘기한 거에 대법원장이 좀 반응은 좀 어땠었나요?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이 답변을 했죠.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최소한의 법관의 양심이 있으면 사퇴하겠죠. 네, 영상 보신 것처럼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엔 김 대법원장 명확한 답변을 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서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신 거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비판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대법원장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3일간의 김 대법원장 모습을 보면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또 이렇게 뭐 침묵을 할 부분은 침묵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잘못했다면 사과를 해야겠죠. 그런데 일부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핑계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이해가 가지 않냐면 만약에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계속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은 기억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면 그 당시에 내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말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기억이 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 굉장히 임성근 부장판사와 관련된 탄핵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만난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 왜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 만난 것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사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표를 왜 받지 않는가의 원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본인의 입장은 좀 이해를 해요. 이걸 기억이 나고 내가 하는데도 거짓말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자로서 정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은 뭐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대법원장이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과연 재판을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법원에서 재판받는데 왜 거짓말했냐고 하면 대법원장도 거짓말하는데 왜 나야 못 하겠느냐? 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야당의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거짓말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임 판사의 녹취 행위가 오히려 탄핵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법 심부름 센터도 하지 않는 이런 불법 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인간적인
예의나 도덕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말하자면 뭐 녹취록인데 몰래 녹음한 것도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임성근 판사의 위법, 위헌적 행위만 탄핵감인 것이 아니고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다. 공개된 게 전체 대화가 아니라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일정 정도 대화나 어떤 이런 걸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녹음된 건 아닌가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지금 여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보다 오히려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가 네. 더 문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지금 얘기는 오히려 그런 녹취라는 인성 자체가 네. 그것도 탄핵감이다, 이렇게까지 예.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호해주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 건 팩트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당의 입장은 이미 이제 헌재에 탄핵이 넘어간 임성근 부장판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위헌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파면되는 게 마땅하다. 이걸 이제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의결을 한 것인데 이제 인성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조금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예. 전 전체 녹취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혁적인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 그 대화 내용은 임 판사 입장을 거들어주는 거예요. 예. 탄핵 얘기를 안 했다 그랬다가 했다는 게 드러나서 문제가 된 거지, 녹취가 있어서 문제가 된 거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탄핵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네. 탄핵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걸세.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지만 조금 기다려보세.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탄핵 당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것도 고려해야 된다. 대법원장 자리는 힘든 자리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추상처럼 당신은 국회에서 파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녹취가 공개됐을 때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파면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다. 판사에 대해서. 법원, 내가 당신을 파면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닌데 국회에서 파면을 거론하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후배여서 그런지 거들어주려는 얘기를 하다가 오히려 엉뚱한 얘기를 해버린 셈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업자득 아닌가. 거짓말 부분은 여당도 지금 어떻게 보호해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다만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 탄핵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과연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해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반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논란이 된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부분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점도 좀 하나 짚어보고요. 김관삼 변호사님, 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당에서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보다 오히려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변호사님 볼 때는 어떠십니까? 이건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저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가부에 대해서 사실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탄핵 대상도 될 수 있다. 그건 여권에서 하면은 이를 정도의 아닌 탄핵에 있어 좀 미달한다 하더라도 여권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과 훼손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거하고 그런 행위를 녹음한 거하고 본질적에서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임성근 부장이. 그렇지만 우리를 경악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니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얘기하는데도 녹취를 하나? 이게 서로를 믿지 못하나? 이거에서 우리가 경악을 하는 것이지 예. 녹취 자체의 본질과 사법부를 해소하는 거의 본질은 사실은 무게감이 틀리고요. 네.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권에서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탄핵이랄지 정치의 상황 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참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녹취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권으로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해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뭐가 경중이냐 그건 다 국민들이 알지 않겠어요. 근데 참고로 예, 녹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공개할 때는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네, 좀 전에 법적으로요. 뭐 불법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이 공개하면 그건 불법이 되지만 당사자가 공개할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 예. 하나는 뭐냐면 대법원장은요, 이 사람이 탄핵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걸 가정해서 사표를 수리 안 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 판사는 당시에 아무런 징계 절차도 없었고
그다음에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퇴를 받아줘야 되는데 앞으로 너 탄핵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사표를 수리하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도 될 수가 있다. 저는 예.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부적절성 그리고 거짓말 논란 지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조금 전 얘기하신 이 문제들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위는 적절했느냐 이 문제도 그냥 사법부 안에서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다음 한내킹에서 만나보시죠.